오늘은 2월 18일 한기구 제13차 애국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청 대한문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인천 인해로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추운 날씨에 지방에서 이렇게 오늘 제3차 태극기 집회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자유주권이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다. 2017년 대한민국 자유주권이 하필 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자유주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역사를 알고 계시는 역사의 그런 한 정인들입니다. 이분들이 힘든 몸을 갖고 이렇게 서울시청 대한문으로 애국 태극기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애국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 자유주권의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애국 시민들이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대한민국 자유주권 수호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서 제3기 친북자의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가 가진 애국의 열정으로 오른손 왼손 태극기 성도기를 들고 끝까지 한기국 태극기 집회에 끝까지 싸우십시오.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애국 시민들입니다. 지금 본행사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청광장 대한문에 모인 우리 애국 시민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후익제부터
여러 가지 깃발을 사전에 준비해서 이렇게 깃발 부대까지 이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은 인민재판을 하면서 자, 이만큼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라는 사실을 애국 시민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국가 문상이 있습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 정부의 음악단을 감기에 맞추어서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여기는 제13차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청 대한문, 여기는 바로 이제 10차선에 바로 남대문 쪽으로 지금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애국 태극기 집회에 동참한 애국 시민들이 국가 안보 위기를 느끼고 상당한 그 소품들을 집에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2017년에 대한민국 안보는 최악의 위기에, 자칫 잘못하면 2017년이 바로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역사,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월명에게 결국 이념적 전쟁이 있어지고 후치 땅굴 전쟁이 있어지고 결과적으로 적화 통일이 됐던 그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2017년 역사에 지금 같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애국 태극기 집회에 대한민국의 2천만 국민들이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기적을 오늘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제 한 사람씩 또 두 사람씩 이 현장에 동참시킨다면 반드시 자유대한민국 자유주권을 반드시 김정은 공상정권 그리고 억지 탄핵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신북자의 종북 정치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의 힘이 바로 애국 태극기 집회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영하의 날씨 체감온도 10도가 넘지만 정말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키기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안보 정체성을 가진 바로 우리 후손들이 바로 서울 대한문 시청 또 남대문동까지 장악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대한 행진, 이 행진이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는 위대한 행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 탄핵하고 억지 탄핵의 주역인 고영태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한 법적인 특혜를 주면서 고영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 의지도 없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특검이 바로 자진으로 사퇴하고 대한민국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사죄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특검과 대한민국 사법부가 회개하고 심판을 받는 그 위대한 역사는 바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애국의 이 정체성을 외치고 있는 애국 태극기 집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월 25일 14차 탄기구 애국 태극기 집회는 최소한 1,000만 명 이상 애국 시민들이 서울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애국의 활동이 되시기를 강곡희 남구사 대표는 집회 현장에서 강력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의 바로 안보 정체성을 가진 바로 후예들의 위대한 모습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바로 이 함성의 소리, 밀려드는 애국 시민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주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우리가 이 자유를 지켜서 자손만만대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까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남을 수 있는 바로 국민 저항 운동, 애국 태극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우리 애국 시민들이 서로 노력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화이팅! 박정희 대통령의 안보 정체성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 애국 태극기 시민 여러분 화이팅! 또 자유대한민국 주권을 세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화이팅! 이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제13차 탄기군 애국 태극기 집회 이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친북자의 종북 세력들은 제3기 친북자의 종북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억지 탄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에 소영택이는 상상할 수 없는 법적 특혜를 부여하고 대한민국 자유주권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 탄핵에 지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런 언론사들이 이 박근혜 탄핵만 집중적으로 왜곡된 기사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애국 태극기 집회에 나온 이 애국 시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애국 태극기 집회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키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남굴사 대표는 강력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남대문로 10차선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남양주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결론은 민간 단체에서 주장하는 땅굴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남양주와 또 양주, 그런데 지금 22m의 그 땅굴이 북한의 역대측의 이 45도 각도가 발견된 이 땅굴 현장에서 시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지점, 여기서 이제 도로변을 거쳐서 도로변에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소위 이 구멍이 좀 150mm, 이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아는 그런 캐싱 중에 150mm를 그 주변에서 캐싱 작업을, 시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 현장에 최종 5월 19일 절개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150mm 시추 작업, 캐싱 작업을 우리가 이 주변에 약 50개 이상을 이미 시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탐지 과장인 박규철 대령께서 여러 번 이 현장에 찾아와서 이번에 국방부가 시추 탐사에 협조해달라, 동참해달라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낭불사 대표로서는 시추 탐사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양주에 지하 22m의 출구형 땅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추도 50분 이상 했기 때문에 전면 절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표상에서 30m 전면 절개를 제가 탐지 과장에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박규철 그 탐지 과장은 우리 낭불사의 공식적인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묵살을 하고 이 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국방부 자기들끼리 양주에서는 시추 캐싱 물리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남양주는 우리 예비역 소장인 우리 한성주 우리 장군님이 참관을 했고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의 발표 보면 양주, 남양주 민간단체에서 주장하는 땅굴 없다고 어제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낭불사 대표로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방부냐? 양주의 지하 22m의 뻥 뚫린 이 북쪽 방향, 이거 보세요. 뻥 뚫린 이 북쪽 방향. 자, 이 북쪽 방향을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북쪽 방향, 이게 좌측에서 이제 우측으로 이제 이래 옵니다. 자, 이 방향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게 북쪽에서는 한 4, 5m 정도 지금 뚫려 있습니다. 자, 뚫려 있어요. 자, 국방부는 10월 30일 날 이 현장에 내려오지도 않고 언론에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농지 개발굴이다. 그리고 자연 싱크홀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이 바로 이 지금 지하 22m의 양주 땅굴 현장입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왜 농지 개발굴이냐? 그리고 국방부가 왜 이게 자연 싱크홀이냐? 그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어제 조보건 본부장의 발표를 보면 산화실리콘, 이게 이제 산화실리콘입니다. 이게. 자, 이 산화실리콘이에요. 이게 지금 돌과 돌 사이 이게 역대책으로 이게 지금 사용한 산화실리콘입니다. 그분 거기서 이제 관통을 해가지고 이런 땅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 보니까 여기 마사토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떤 봉으로 이렇게 해서 긁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탄석이라는 이거 말씀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여기 뭐 산화 실리콘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화강 편맘이 중간에 협재돼 있고 약 1 내지 뭐 5cm 정도의 필름 상태로 칼사이트층, 소위 그러니까 석회암층이 들어가 있는 데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뒤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있죠? 자, 있죠? 이게 산화실리콘이에요, 이게. 이 산화실리콘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준 것은 11월 17일 날 육군 탐지과장 박규철 대통령에게 줬어요. 그날 우리 한성주 예비역 소장도 이 동일하게 내려와서 동일하게 띄줬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접착 성분이 아니다. 그래서 양주 땅굴 아니다. 지금 22m 뻥 뚫린 지금 땅굴이 나와 있는데 아니다. 어저께 그렇게 조보금 본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자, 그러면 조보금 본부장은 이 편석에 대해서 왜 답을 못 해줍니까? 이 편석. 자, 이 보세요. 이 상당히 이 위에 편석은 큽니다, 이게. 한 이 정도면 한 7cm 가까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 편석. 자, 이 편석을 보세요, 지금. 자, 편석. 자, 이 상태 편석 보세요, 여기. 자, 편석 보세요. 자, 이 편석. 지금 이제 떨어지기 위험한 환경이 있어요. 자, 이 편석 위에 이 지역에 마삼을 갖고 접착 성분을 가지고 일명 대멸기 할 때에 소트를 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로 밑에, 편석 바로 밑에도 바로 이 보세요. 이게 마삼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그 밑에 금방 떼어줬던 산화실리콘이 지금 묻어 있는 게 아니십니까? 보세요, 이거. 여기 묻어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자, 여기 지금 그 마삼 가지고 이게 접착 성분들이 이렇게 대목이 한 흔적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cm 정도 될까요? 봅시다. 한 40cm. 자, 이 편석에서 여기까지 한 40cm 되는 이 편석이 작은 것도 여기 둘러쳐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딱 이 편석이에요, 이게. 편석. 자, 둘러쳐 있고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이 공간하고 좁아지죠. 보세요. 여기 공간은 상당히 한 50cm 되면서 이 공간이 여기에서는 이 위에 있는 큰 편석하고 아래에 있는 편석하고 한 15cm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15cm밖에. 이게 밑에서는 커져요. 커져요. 이거는 전형적인 북한의 밑으로 내려오면서 편석과 편석의 그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좁은데. 좁아지고 위에 좁아서 저 위에는 좁죠. 네. 좁은 데서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커지는 겁니다. 아, 밑으로는 이제 더 벌어진다. 이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 이게 그걸 무엇을 말하는까? 이게 왜냐면 땅굴을 대매하기 하기 위해서 대매하기 하기 위한 이거는 인공적인 이런 모습이 이 편석을 통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내려오면 올수록 커진다는 것은 이건 인공적으로 대매하기 한 그런 그런 흔적이 되는 거죠, 이게. 아,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러죠. 예, 그 동궁 안에서 얘들이 역대측할 때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쪽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상당히 격차가 크네요. 예, 커지죠. 여기 편석이 예, 거기서 편석이고 밑에 편석하고 예. 적어도 지금 한 1m 이상은 1m 이상 되죠. 예. 저 남쪽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마찬가지죠. 훨씬 더 예, 더 커지고.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위에 편석과 아래 편석의 상단부 쪽은 예, 저 좁아지고. 저 위에 보세요. 한 30cm 정도. 이 40cm에서 끝에는 약 15cm 정도. 여기 보세요. 예. 올라가면 갈수록 그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좀 좁아진 상황을 예,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인공 땅굴이다. 그 북한에서 땅굴을 10년을 팠던 현모모라는 분하고 또 북한에서 지질학자로 한 12년 동안 활동했던 서모 교수가 와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공입니다. 자연이 아니고 인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조보금 본부장이 편석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어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낭불사에서 공식적으로 의뢰했던 경기 가하 기술진흥원 한국나루기술원에서 이 산화실리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 접착 성분 그리고 세멘트 쪽에 격결제로 이게 공식적인 그 검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10월 30일 기자회견 때 우리가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어제 기자회견 자체는 국민들에게 니들 땅굴 이야기하면 법적 처벌하겠다는 어떻게 말하면 국방부의 공포 정치와 똑같습니다. 지금 전 지역에서 땅굴 징후가 지금 제보가 돼가고 있는데 땅굴 없다. 땅굴 이야기하면 강력한 허위 사실로 법적 처벌하겠다. 그러면 조보금 본부장이 현장에 내려와서 이 편석에 대한 이 구조적인 이 모습 밑에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위에는 올라오면서 좁아지는 이 부분 이게 과연 자연적인 현상이냐 이건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시각을 갖고 이야기하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왜? 공간을 대묘하게 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밑에는 커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머리에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지하 22m인데 22m에 만약에 자연 싱크홀은 마산에서는 사실 불가능해요. 마산 지역에서. 그리고 이게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봤는데 이게 농지개발굴, 이게 어림없는 거짓말이다. 이런 부분들이 엄연히 이게 굴 높이가 여기서 지금 한 5m 정도 됩니다. 그 끝이. 이러한 굴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산화 실리콘 이거 분석해 보니까 국방부가 어디서 분석한지 모르지만 아니다. 여기다 보세요. 편서. 이게 산화 실리콘 어겨놓으시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아니다. 양주 땅굴 아니다. 그리고 양주 땅굴 현장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지들끼리 우리 낭물사는 처음부터 거절을 했습니다. 30m 전면 절개가 지금도 변함없는 낭물사의 공식적인 요구입니다. 지들끼리 작업해놓고 일방적으로 땅굴 아니라고 발표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보면 간격이 더 좁아지잖아요. 자, 편석하고 이 간격하고 또 좁아지는 거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전형적으로 여기. 자, 여기하고 여기 밑에 편석이죠. 이 편석이죠. 이 공간이 이거 남쪽 방향이거든요. 저 남쪽 방향을 대매기 위해서 여기는 좁아지면서 저기는 커지는 거야. 그죠? 그 남쪽 이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남쪽 방향이 시작이죠. 자, 여기도 좁아지고 가면 갈수록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남쪽 방향은. 그죠? 예. 커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북쪽 방향 저 위에서 좁아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편성은 지금 한 군데를 합쳐졌는데 여기서 갈려지는 거죠. 이게 남쪽 방향을 대묘하게 하기 위한 시발점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서 있는 이 부분은 땅굴의 중심부 강통된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북쪽 방향도 대묘기를 해야 되고 남쪽 방향도 대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여기서부터 또 커지는 거죠. 그 밑으로 가보세요. 이의 간격하고 이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남쪽 방향이. 그죠?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과연 자연 현상이냐, 인공 현상이냐, 이게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봐도 이게 인공현상의 모습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지금 양주 지하 22m에 나타나 있는 이 편석, 좌우 예벽으로 뺑 둘러쳐 있는 편석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조복은 본부장이 그 답변 안 했습니다. 이것이 좀 깨어있는 학자들이 보면 인공이구나. 자연 상태는 아니구나. 인공이구나. 즉, 이 전체가 이렇게 둘러쳐 있지 않습니까? 응?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 마사토 지역에서 이렇게 편석이 자연적으로 또 산화실리콘이 자연적으로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네. 지금 우리 그 낭물사 대표님께서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주장은 허위 주장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봉경도가 30m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22m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경도를 찾기 위해서 약 27m까지 저희들이 한 2달 보름 동안 우리가 이 밑에 경도를 찾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는 속에서 이런 편석 돌 조각 하나 나옵니다.